아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미래 직업으로서의 디지털 치기공에 대한 건데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와, 치과 기공 분야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 기술 변화가 미래 직업, 특히 치과 기공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역시 핵심 기술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예전에 그 뭐랄까 고무 같은 거 입에 물고 본 뜨던 방식. 아, 그거 정말 불편했잖아요. 아, 네네. 인상체득. 그게 좀 힘들었죠, 환자분들이. 근데 이제는 구강 스캐너라는 걸로 입안을 그냥 쓱 스캔하면 바로 3D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또 정확하게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셈이에요. 지도라기엔 정말 정밀한 청서진 같은 느낌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정밀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활용을 해야죠. 네, 바로 캐드캠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또 컴퓨터로 제작하는 거죠. 캐드캠, 그러니까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쭉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치과기공사가 화면 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기나 요즘엔 3D 프린터가 많이 쓰이죠. 아, 3D 프린팅. 그 기술이 또 대단하잖아요. 네, 이걸로 실제 보철물을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건데, 과거에는 만들기 어려웠던 복잡한 형태도 꽤 잘 구현해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시간, 비용 절감에 결과물 품질까지 높아진다. 와, 네, 환자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보철물 제작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인공지능, AI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AI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단순히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진단 정확도도 높이고 치료 계획도 세워주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인가요? AI가 어떻게? 예를 들면 AI가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이미 학습했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특정 환자의 스캔 데이터나 엑스레이 같은 걸 분석해서 이 환자에게는 이런 치료법이 좋겠다. 혹은 이런 디자인의 보철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와, 거의 뭐 컨설턴트 수준인데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미처 생각 못했던 생체 역학적으로 더 우수한 디자인을 AI가 발견하기도 한다니까요. 정말 강력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야, 기술 얘기만 들어도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런 발전이 실제 현장, 그리고 환자들한테는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아까 말한 그 인상지 안 무는 거, 그거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 불편함이 정말 확 줄어요. 네. 그리고 전체 과정이 디지털로 착착 진행되니까 제작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치료받는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치료기간 단축, 이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디지털 방식이 오류 가능성을 줄여서 보철물 자체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아, 정밀도. 네. 그게 결국 환자가 느낄 때 더 편안하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보철물로 이어지니까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협업 방식의 변화였어요. 네. 원격 협업. 네. 이게 데이터는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니까 치과 의사랑 기공사가 뭐 서울이랑 부산에 있어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어도 가능하죠. 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작업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지리적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의사가 스캔해서 바로 보내면 기공사가 디자인해서 시안 보여주고 바로 피드백 받고 훨씬 효율적이고 또 긴밀한 협업이 가능해졌어요. 전문 분야별로 협업하기도 더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해외에 뛰어난 기공소에 의뢰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직업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걱정도 하잖아요. 네, 그 질문 많이 하시죠? 네.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흥미롭게도요, 전반적인 치과기공사 고용 자체는 소폭 늘거나 비슷할 걸로 본대요. 아, 그래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이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기공사가 아니라 디지털 기공사. 그렇죠.
특히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보철 치료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수요 자체는 늘죠. 거기에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는 추세고요.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은 정말 귀해지는 거죠. 단순 작업 인력보다는 이 전체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이쪽 수요가 엄청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디지털 치과기공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이것도 자료에 나와 있었죠. 네, 몇 가지 중요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기술 활용 능력이겠죠. 네, 3D 스캐너, 캐드캠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이런 디지털 장비랑 소프트웨어를 아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거고요. 기본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만 잘 다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무리 AI가 도와주고 기계가 정밀하게 만들어도 그 마지막 터치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철물이 주변 치아랑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같은 심미적인 부분. 이런 건 여전히 사람의 손길과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섬세한 손길이랑 미적 감각. 네, 오히려 예전의 아날로그 기술이랑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잘 융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창의력, 이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융합적 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적극적인 학습 태도가 정말 필수적일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 활용 능력, 정교한 손기술과 신미한 융합적 사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자세. 네, 핵심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치과기공 일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 이 직업 자체를 훨씬 더 전문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할 자체가 고도화되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뭘까요? 아마 이 변화를 잘 읽고 준비한다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미래의 AI가 디자인을 거의 완벽하게 하고 로봇이나 3D 프린터가 인간의 손보다 더 정밀하게 보철물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면요. 그때 사람인 치과 기공사는 과연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할까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 네. 그게 창의성일 수도 있고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혹은 환자와의 어떤 깊은 공감이나 소통 능력일 수도 있겠죠.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당신의 길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